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축구사를 논할 때 축구팬들은 시대를 지배한 여러 팀들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독 축구팬들로부터 언급되지 않는 한 팀이 있는데요. 바로 50, 60년대 우루과이와 남미의 패자 페냐롤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페냐롤의 전성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냐롤은 우루과이 리그가 프로화가 된 이후 최초로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명문 구단이었습니다. 페냐롤은 라이벌 나시오날과 우루과이 양강 구도를 다지며 경쟁하였고 우루과이 리그 내에서 강력함을 뽐내고 있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남미에 제대로 된 국제대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페냐롤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페냐롤의 강력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회가 열리게 되니 그 대회는 다름 아닌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1950년 월드컵이 열릴 당시의 배경이 워낙 좋지 않았던 탓에 여러 국가들이 불참하거나 기권 또는 보이콧을 했던지라 당시 월드컵은 브라질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브라질 이외에도 우루과이와 잉글랜드, 스페인 등이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긴 했지만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브라질의 전력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을 받았죠. 해당 대회의 우승팀을 가릴 결승 리그의 마지막 경기는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맞붙었고 브라질이 무승부만 해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승 경기는 우루과이의 역전승으로 끝나며 우루과이가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경기는 현재 마라카낭의 비극으로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어째서 이 월드컵이 페냐롤의 강력함을 간접적으로 어필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당시 우루과이 국가대표 멤버 가운데 상당수가 페냐롤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케 마스폴리, 옵둘리오 바렐라, 알시데스 기지아, 후안 스키아피노, 빅토르 로드리게스 안드라데 등의 뛰어난 페냐롤의 핵심 멤버들이 당시 우루과이의 주축 멤버들이었죠. 당시 22명의 우루과이 국가대표 멤버 가운데 9명이 페냐롤 소속 선수였으며 우루과이 베스트 라인업 11인 가운데 6인이 페냐롤의 선수였을 정도로 우루과이 국가대표에서 페냐롤이 차지하는 입지는 컸습니다. 하지만 페냐롤이 자국리그에서 강력함을 과시하고 우루과이 국대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만으로는 남미 또는 세계의 타팀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페냐롤이 그 위세를 보일 수 있는 국제대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960년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가 출범하면서 페냐롤은 그들의 강력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음 출범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페냐롤이 출전하는 과정은 꽤나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가 출범하기 직전 시즌 페냐롤은 리그에서 라이벌 나시오날과 승점과 전적은 동일하고 득실차는 밀린 상황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현대의 상황이라면 나시오날이 우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득실차에는 큰 의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지 페냐롤과 나시오날은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서 두 팀 간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에서 루이스 쿠비아가 선제 득점을 기록하고 카를로스 리나자가 페널티킥 골로 쐐기를 박음으로써 페냐롤이 나시오날을 2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죠. 여담이지만 페냐롤의 두 번째 골이 터질 즈음에 양팀 간 충돌이 굉장히 거셌는지 페냐롤이 4명, 나시오날이 3명이 퇴장당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루과이 리그 우승자 자격으로 초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참여하게 된 페냐롤은 초반부터 그 강함을 여지없이 뿜어냅니다. 페냐롤은 알베르토 스펜서를 앞세워 첫 상대인 볼리비아의 호르헤 윌스터만을 1, 2차전 도합 8대2로 박살냈죠. 준결승에서 산 로렌소를 상대로 1, 2차전 모두 무승부에 그치면서 3차전까지 치르긴 하였지만 3차전에서도 알베르토 스펜서가 두 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거둬 결승에 오릅니다.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파라과이의 올림피아였고 페냐롤은 올림피아를 1, 2차전 도합 2대1로 누르고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의 첫 번째 우승팀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시기 인터컨티넨탈컵 역시 첫 번째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페냐롤은 당시 유럽 최강의 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에게 1, 2차전 도합 5대1의 스코어로 참패하며 준우승에 그치는 씁쓸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페냐롤은 이 다음 대회에서도 우니베르시타리오와 올림피아 두 팀 모두 1, 2차전 도합 5대2로 격파하며 결승에 올라섰습니다. 결승 상대는 파오메이라스였는데 파오메이라스는 펠레 산토스를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누르고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이었죠. 그런 파오메이라스를 페냐롤은 1, 2차전 도합 2대1로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2연패를 달성하였죠. 그렇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팀으로서 다시 한번 참전하게 된 인터컨티넨탈컵에서 페냐롤이 만난 상대는 벤피카였습니다. 당시 벤피카는 콜루나를 중심으로 신예 에우제비우가 자리매김하고 있던 팀이었으나 페냐롤은 알베르토 스펜서, 후안 호야, 사샤 등을 앞세워 벤피카를 1, 2, 3차전 도합 7대2로 꺾고 우승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전은 1대0 패배였으나 2차전에서는 5대0 대승을 거뒀는데 당시 대회가 득실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탓에 3차전도 치른 것이었죠. 어찌되었든 이리하여 페냐롤은 남미 최강의 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최강의 팀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듯 보였습니다. 한 선수가 이끄는 어느 팀의 도전을 받기 전까지 말입니다. 1961-62 시즌 페냐롤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4강에서 자국리그 최대의 라이벌 나시오날과 맞붙었습니다. 페냐롤과 나시오날의 4강전은 굉장한 접전이었는데 1차전과 2차전에서 각각 2대1, 3대1의 스코어로 한 번씩의 승패를 주고받은 두 팀은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3차전은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양팀은 1승 1무 1패를 주고받은 상태가 되었는데 여기서 페냐롤이 2차전에서 한 골을 더 넣어 득실차에서 앞선 것을 바탕으로 결승 진출팀으로 선정됩니다. 그렇게 라이벌 나시오날을 누르고 결승에 올라선 페냐롤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3연패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페냐롤이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축구의 신 펠레가 이끌던 산투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냐롤은 산투스를 상대하기에 앞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펠레가 1, 2차전에서 부상으로 결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펠레가 결장한 산투스에게는 쿠치뉴가 있었습니다. 페냐롤은 알베르토 스펜서가 맹활약을 펼쳤지만 펠레가 없는 사이 쿠치뉴가 산투스를 이끌면서 승부는 1, 2차전 승패를 주고받고 3차전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3차전에서 펠레가 페냐롤에게 2골을 기록, 3대0 완패를 당하면서 페냐롤은 1, 2, 3차전 도합 7대4의 스코어로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펠레의 산투스에게 남미의 왕자를 내어준 페냐롤은 충격의 여파가 컸던 것인지 1962-63 시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보카 주니어스에게 일격을 당해 조기에 탈락하더니 자국리그에서 나시오날에게 자국리그 왕자를 내어주고 맙니다. 자국리그에서 5연속 우승을 차지하던 상황에서 라이벌 나시오날에게 우승을 내어준 페냐롤은 이를 갈았고 차후 시즌인 1963-64 시즌 리그 우승을 탈환하고 1964-65 시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에 다시금 도전하죠. 그리고 4강에서 페냐롤은 펠레의 산투스와 격돌, 1차전부터 5대4라는 스코어로 치열한 맞대결을 벌인 두 팀 가운데 먼저 우승 것은 산투스였으나 2차전에서 페냐롤이 3대2의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3차전에서 페냐롤은 호야와 사시아의 골을 앞세워 펠레의 산투스를 2대1로 누르며 복수에 성공하고 결승에 올라섭니다. 다만 아쉽게도 페냐롤은 결승에서 1, 2, 3차전 도합 6대4로 인디펜디엔테에게 패배하여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죠. 그러나 이듬해 1965-66 시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브라질 팀들이 월드컵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 아쉽다고는 해도 대회가 새로이 개편되어 팀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페냐롤은 남미의 지배자였던 과거의 위상을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페냐롤은 해당 대회 조별리그 B조에 소속되어 다른 팀들과 경기를 치렀는데 첫 경기에서 라이벌 나시오날에게 4대0 대패를 당하고 호르의 윌스터만에게 패배를 당하며 체면을 구기는 듯 보였으나 이후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다시 만난 나시오날을 3대0으로 누르는 복수를 포함한 8연승을 내달리며 조 1위로 준결승 리그에 진출합니다. 준결승 리그에서 페냐롤은 페드로 로차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라이벌 나시오날을 다시 한번 3대0으로 짓밟은 것을 포함해 4전 3승 1패를 기록하여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리버플레이트를 만납니다. 결승 1차전에서 페냐롤은 후안 호야의 활약을 바탕으로 2대0으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으나 2차전에서는 알베르토 스펜서와 페드로 로차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3대2로 패배합니다. 그리하여 3차전까지 치르게 된 페냐롤과 리버플레이트는 치열한 접전 끝에 후반을 2대2로 마치고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알베르토 스펜서와 페드로 로차의 연달은 득점으로 4대2의 스코어로 승리함으로써 우승을 차지해 남미의 왕자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인터컨티넨탈컵에 참전한 페냐롤은 과거 맞붙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알베르토 스펜서와 페드로 로차를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를 1, 2차전 도합 4대0의 스코어로 완파해 과거의 복수를 해내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페냐롤 전성기의 멤버로는 알베르토 스펜서, 페드로 로차, 라디슬라오 마스루키에비치를 비롯하여 후아노야, 루이스 쿠비아, 호세 사시아, 훌리오 세사르 코르테스, 네스토로 곤칼베스 같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알베르토 스펜서는 페냐롤 전성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상징하는 선수였고 페드로 로차는 페냐롤이 내세운 우루과이 프랜차이즈 에이스였으며 후안호야는 페루의 특급 에이스였죠. 또한 루이스 쿠비아는 페냐롤 전성기에 서막을 올렸던 선수이며 라디슬라오 마수루키에비치, 호세사시아, 훌리오 세사르 코르테스, 네스토로 곤칼베스는 우루과이 국가대표 주전이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페냐롤은 특급 용병이었던 알베르토 스펜서와 후안 호야가 노쇠하면서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하다가 후안 호야가 팀을 떠난 상태로 1969-70 시즌을 맞이합니다. 이 시즌 페냐롤은 알베르토 스펜서와 페드로 로차의 활약으로 다시 한번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에 오르지만 준우승에 그쳤고
자국 리그에서도 나시오날에게 우승을 내주며 준우승에 그칩니다. 이 시즌을 끝으로 페냐롤은 알베르토 스펜서와 페드로 로차, 네스토로 곤칼비스가 각각 이적과 은퇴를 선언하면서 팀을 떠나는데 특히 페드로 로차가 상파울루로 이적한 것이 페냐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차후 시즌 훌리오 세사르 코르테스와 라디슬라우 마스루키비치 역시 팀을 떠나면서 페냐롤 황금기 멤버들은 해체됩니다. 주요 선수들의 이탈에 대한 공백을 메우지 못한 페냐롤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는 물론이고 자국 리그에서 라이벌 나시오날이 4연패를 달성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짧은 암흑기에 들어섭니다. 이후 페냐롤은 우루과이 리그의 양강인 만큼 자국 리그에서 경쟁력을 되찾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남미를 제패할 전력을 갖추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980년대가 되어서야 잠시나마 남미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